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돼요.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빨간 책자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봐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설명에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편하게 뭔가 막 필기를 하시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잘 들어주시는 데 집중해 주시고 컨텐츠는 이미 그 책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이 그 첫 장에 있는데요. 그 1쪽을 좀 봐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있어서 이제 변화라는 거를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네,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이제 바뀌고 바뀌어가지고 결국에는 사실은 수학에 있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크게 바뀌는 게 없을 예정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근데 이 동네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수학 한정이에요. 다른 과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짚고 이제 실질적인 수학 얘기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등급제죠. 5등급제죠. 네, 5등급제의 대해서 그냥 가볍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 현재 이제 9등급제로 진행되던 것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죠. 간단하게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이제 거의 일치하는 것이 사실상 이렇게 돼요. 1, 2등급이 묶여가지고 1등급이 된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첫째를 키우신 분들이랑 첫째를 안 키워보신 분들의 차이점이 갈리는 게 극명하게 갈리는 게 이거예요. 첫째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3등급의 의미를 알아요. 3등급은 공부를 잘한 거예요. 사실 이 동네에서. 근데 첫째를 안 키워보신 애들은 3등급? 응? 그거 하려고 학원을 보냈어? 응? 뭐야 그게? 1등급, 1등급 많이 배출한 학원. 2등급, 3등급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3등급 아이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결과이고 특히 수학에 있어서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정말 피가 튀겨요. 정말 1학년 때 내신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방으로 가면 확 달라요. 지방으로 가면 경기도권만 가더라도 그 수학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모의고사 3등급인 학교가 또 굉장히 많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러거든요, 지방은.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이 교육과정 개혁이 엄청난 변화를 예고를 해요. 엄청 바뀔 것이다. 내신에 대한 경쟁력. 근데 이 동네에서는 사실은 1등급 받는 데랑 2등급 받는 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2등급 받는 데랑 3등급 받는 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선 제 생각에는 막상 변화가 엄청나게 생길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래요. 5등급제 공부를 덜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쪽 애들이에요. 이쪽 애들은 엄마 5등급으로 바뀌는데 나도 완전 가능하지 않겠어? 뭐 그런 기회가 펼쳐진 거니까 내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엄마 그 통합사의 통합과학도 수능에 들어가고 하니까 수학은 좀만 덜 하고 좀 두루두루 잘해서 기존 10% 커트라인에 맞춰서 나는 융합형 인재가 될 거야 하면서 수학 공부량을 줄이는 아이는 이런 아이들이야. 이런 아이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잘 하셔야 돼. 생각 잘 하셔야 돼. 이 동네에서 수학 한정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 한정 큰 변화는 당분간 없을 거예요. 당분간 인구 구조가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안에서 이제 수학을 공부를 시킨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1등급을 받기 위한 공부, 2등급을 받기 위한 공부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목표를 그래도 좀 내신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레벨로 맞추시는 분들이라면은 5등급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뭐 공부량을 줄인다 늘린다라는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 이런 건 있어요. 기하가 지금은 절대평가예요, 내신이. 그런데 이제 상대평가제로 전환이 되면서 5등급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따가 좀 교육과정 쭉 말씀드려서 다시 또 얘기를 드릴게요. 네, 기하가 이제 5등급제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는 학점제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저도 좀 많이 낯선 거여가지고. 이게 학점제라는 게 처음 들었을 때는 대학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대학 때는 수강 신청을 자유롭게 하죠. 예, 이건 설명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대학 때 다녔던 것처럼 수강 신청을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좀 출석률 낮으면은 F도 뜨고 다시 들으라고 하는 걸 줄 알았는데
그 재수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 교육부 관계자 인터뷰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이게 의미가 이거래요. 그 하위권 학생들이 너무나 공부를 못하면은 방학 때 불러서 보충 수업을 시킨다. 이게 끝이래요.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학점제라고 해서 1학년 아이가 2학년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느냐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학에 있어서는 그럴 것 같아요. 수학에 있어서는. 과학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수학에 있어서는 공통 선택 공통군이 있고 선택군이 있어요. 그래서 2학년 과목이에요. 사실상 선택군은. 그러니까 어머니들 생각하시는 현 수원 수투 있죠. 대수 미적분 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과정은 2학년 과정으로 사실상 묶여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학에서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우리 아이는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1학기 때 그 공통 수학 원 넣고 그다음에 대수 넣고 미적분 원 넣고 해서 1학년 때 수학은 다 끝내버리지 뭐 이제 이런 게 사실상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학교 자체에서 이제 좀 막아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행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수학에서 큰 변화는 사실상 내신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수학에서는 이제 큰 변화가 있죠. 선택 과목 때문에 일단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행학습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행학습은 사실은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첫째 키우는 어머니들이랑 둘째, 셋째 키워보시는 어머니들은 좀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은 첫째 키우시는 어머니들은 자기의 자녀를 키울 때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들으세요.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남이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누가 답을 주면은 그거를 딱 반영해보고 아닌가? 그럼 또 여기 가서 물어보시고 아닌가? 아닌가? 하다 보면 이제 첫째가 대학에 가거든요. 또는 대학에 못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근데 둘째를 키우시면서부터는 자기 주관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있는데 자기의 그 생각을 잘 잡으셔야 될 것이 사실은 선행학습이 필요한 과목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혹은 효과가 떨어지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공통수학 1, 2가 있고 예, 이게 수상하죠. 수상하. 좀 과정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1학년은 단원들이 좀 많이 바뀌고 왔다 갔다 앞뒤로 많이 바뀐 것도 있고 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수원 수투였던 대수라는 과목이 있고 미적분 원이 있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미적분 2 그다음에 기하가 있는데 이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기하는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변별이 있을 예정이에요. 내신에 있어서는 확실히 변별이 있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등급을 갈라야 되니까 지금이랑 좀 다를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은 플랜을 세우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기하 선행 안 했는데, 오이씨, 뭐라라? 어떡하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걸 살짝 설명드리면요. 이전 교육과정이 이름이 2015 교육과정이에요. 2015년에 개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선택으로 잘라놓으면서 이 선택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원래는 수학이 그 전까지는 이랬어요.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이거 들으렴 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육과정이 똑같았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 지금 교육과정 지금 현 고등학생들은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요. 확통을 2학년 때 하는 데도 있고 3학년 때 하는 데도 있고 그 의미가 뭐냐면은 단원 간 연계를 다 끊어놨어요. 단원 간의 연계를 끊어놓는다의 의미가 뭐냐면은 기하를 있잖아요. 기하를 지금 공부하면요 한 달 뒤면 까먹어요. 두 달 뒤면 아예 기억이 안 나고요. 세 달 뒤면은 그 단어조차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이제 원래 그래요. 확통을요 지금 공부를 하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단원이랑 연계가 많이 되는 과목은 선행학습에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겹쳐요. 단어가 겹치고 비슷한 내용을 끌어다가 쓰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 얘기를 들으면은 뭐 수투랑 미적분 여기서는 이제 미적분원 미적분 투죠. 둘이 겹치는 게 있죠. 그래서 개념상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선행하면서 뭐 요거 내용도 조금 복습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적어요. 이게 그거죠. 그래가지고 기하랑 확통을 그러니까 하게 될 거예요. 이과 학생들 대부분 하게 될 건데 하게 될 거라고 해서 시키시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보통 중등 학원에서 선행을 시킬 때 패키지 상품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기하를 껴넣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확통은 말씀드릴 것이 지위가 바뀌어요.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수능 공통 과목으로 지위가 바뀌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그 교육 과정 바뀌기 전에 예전에 이제 문과만 확통을 하는 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확통을 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상문이랑 그냥 들으시면 돼요. 상문이랑 세화여고가 2학년 때 확통을 시킬 때 초창기에는 문과만 시켰다가, 어머니를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울대에서 확통을 권전 과목으로 하면서 이거를 전체로 바꿨어요. 원래는 문과 애들만 들어라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학교들이 이제 전체 과목으로 확통을 바꿨는데, 이 학교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 두드러진 게 이 학교 둘을 봤을 때 난이도가 달라져요. 내신 난이도가. 문과 애들만 진행을 했을 때의 난이도랑 그 다음에 이과 애들이 섞였을 때의 난이도가 확 바뀌어요. 이게 같은 학교 시험지가 맞나 싶거든요. 특히 이 학교 두 개가 엄청나게 두드러졌는데요. 수능에서도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확통은 보통 이제 뭉뚱 걸 말하면은 공부량이 떨어지는 집단으로 인지를 해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이게 표준 점수가 차이가 있어요. 미적분이랑 기하는 표준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있긴 있는데 크진 않은데, 확통 만점자랑 미적분 만점자 사이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공부를 좀 한다 싶은 문과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해요. 수능에서 공부량을 조금 더 채워가지고, 나는 같은 점수 때는 같은데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비슷하게 공부를 했어도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볼 거야 하는 집단이 미적분을 했는데, 이제 확통에 대한 변별력이 수능에서는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이것이 아마 조금 영향이 있긴 할 거라서 플랜이 좀 바뀌어요. 이제는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서 좀 임단어를 싫어하는데 많이들 쓰시니까 극상위권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극상위권의 플랜에는 확통이 끼어 있는 것이 이제 좋을 시대가 이제 될 거예요. 극상위권의 플랜에는 확통이 있어서. 근데 이제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극상위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우리 자녀가 극상위권일까요? 그거 자체로 확신이 없고, 극상위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증명이 안 됐잖아요. 사실 뭐 어떤 공식적인 시험을 봐서 그걸 증명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일단은 극상위권이라는 전제 자체는 뭐가 있냐면은, 현재 공통수학 1, 2가 선행이 좀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고, 어려운 문제집 그래도 꽤나 소화를 했고, 이 정도까지 현재를 소화를 해 놓지 않으면은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확통이 플랜에 끼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방학 때마다 확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극상위권, 우리 애가 좀 수학을 좀 한다, 좀 영재고 뭐 준비 좀 했었다, 뭐 그런 상황에서 확통을 오늘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2년 뒤에 시켰어, 1년 뒤에 시켰어 라고 한다면은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플랜이죠. 그래서 극상위권의 플랜 중에 확통이 있다는 거는 주기적으로 확통을 선행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요것만 제대로 소화하더라도 피 터지는 계획이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있어서는 확통은 선행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우리 아이가 수학을 너무 잘해, 태어나서 틀려본 적이 5손가락 안에 꼽아 문제를 풀었는데 언제쯤 틀리지? 잘 모르겠어.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해당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말씀드릴 것이 이쪽이 중요해요. 이쪽이 중요해요. 당연히 이쪽이 중요해요. 수능을 봤을 때에도 그렇고, 확통은 선행학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 반복 플랜이 없는 이상은 선행학습 효과가 떨어지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이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이쪽에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맞는 과정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따도 제가 시간표를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현 교육과정으로 수투입니다. 미적분 1을 공부할 때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이 이게 시작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시작해요. 단원 시작 자체가 교과서를 딱 펼치면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시작을 해요, 애초에. 근데 이게 어디냐면은 현 교육과정 기준으로 수학 하, 지금 교육과정 기준으로 공통 수학 2, 함수 단원 제일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 이걸 들으러 중3 아이들이 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걸 몰라요. 애들이 몰라요. 몰라가지고 그냥 저게 뭐지? 그래프 자체를 몰라요. 너무 깜짝 놀라는데,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유리함수 이렇게 생기고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실 자체를 몰라가지고 1강을 통째로 아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사실 생각을 해보실 거는 미적분 원이라고 불리는 과목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통 수학 원, 투를 하면 좋아요가 아니고 모르면 못 들어요. 모르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이쪽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연계가 강하니까 이쪽을 드는 게 효과가 좋은 게 맞는데 연계가 강하니까 역설적으로 얘가 안 돼 있으면 얘를 못 들어요. 특히 얘가 심합니다. 얘가 미적분 원이 심합니다. 처음 개념 전제 자체가 교과서를 펼치면 유리함수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없으면 힘들고 그 이후에 교과서 전제 자체가 너 수상 이미 빡세게 공부했지? 라는 전제 안에서 전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기호만 외우고 뭐 리미트라는 기호 배우고 야 이거 참 이쁘게 생겼지 이렇게 써볼까 이게 아니라면은 너 글씨체가 좀 이상하잖아 좀 잘 써봐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효과적인 개념학습을 위해서는 특히 이제 공통수학 원, 투에 대한 선행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플랜을 잘 짜셔야 될 것이요. 미적분 원을 공부를 하시려면은 공통수학 원, 투가 선행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심화라고 불리는 난이도의 문제집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할 수가 있고 대수는 그게 좀 약할 수가 있긴 있어요. 대수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거치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확통 기한은 일단은 대부분의 플랜에서 지우시고 대수 미적분 원을 좀 반복을 많이 시키는 플랜을 짜시는 게 효율적인데 그걸 위해서는 공통수학 원, 투에 대한 과정이 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선택권이 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할 게 많아 보이지만 우리 아이가 공통수학 원, 투가 부족해. 그러면은 공통수학 원, 투를 시키셔야 되는 거죠. 공통수학 원, 투를 시키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공통수학 원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공통수학 투를 한 번 했어요. 대수를 시킬까요? 이렇게 가시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 번 시켰다고 될 애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도 반복이 필요한데 그 반복의 횟수는 정말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수학 원은 사실은 한 3번 정도 봐야 애들이 겨우 이런 게 있었지가 돼요. 애들이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 횟수를 이쪽을 확보를 하신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아이가 공부를 좀 이쪽을 경험을 쌓았다 하시면은 이쪽에 대한 비중을 이제 슬슬 늘리시는 것이 이제 중3 때 통틀어 가지고 중3 때 플랜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도 그렇고요. 2학기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내신 끝나고 나서 11월 달부터 이어지는 고등 플랜도 그렇고요. 이쪽에 좀 초점을 두시고 이쪽 횟수를 가능한 늘려주시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교육 과정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플랜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내신에 들어가면은 막상 확통과 기한 달라지겠으나 우리가 지금부터 그걸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확실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어딜 봐주시면 좋냐면요. 제일 마지막 장 있죠. 마지막 장에 그 계획표가 있어요. 단원 이름 봐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은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에서 대수랑 미적분만 따로 떼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 좀 해드릴게요. 대수란 과목은 이전에는 수원이었는데 이제 이전 교육과정의 비판 중에 하나가 야 수원 해놓으니까 뭐 가르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 이름만 바꿨어요. 사실상 이름만 바꿨고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기는 뭐 빠진 것도 없고 들어간 것도 없고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원래는 지수로그 함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열을 배워요. 단원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열도 사실은 함수입니다. 함수 중에서 특이한 함수입니다. 예,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사실 다른 선생님들도 요즘에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예전에 교육과정 초창기에는 요 동네에서 저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애들이 몰라요. 뒷단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요거 가르칠 때 방학글 시간표를 딱 요걸로 짜놓으면은 특히 이제 중3들이 이제 많이 두드러져요. 제 수업 듣는 중3들도 여름방학 때 특강을 깔면은 요거 할 시기에 여행 가셔요. 여행 가셔가지고 얘가 들은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뭐라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제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그리고 중간 끝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학원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엄마 나 수원 좀 안 된 것 같아 해가지고 그래 수상화를 다시 할까 해가지고 플랜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무튼 약합니다. 이쪽은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수로그를 좀 애들이 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신 들어가면 지수로그도 못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그런데 애들이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이. 이쪽은 몰라요. 단어 자체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수어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참 다들 참 적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수열을 먼저 가르칩니다. 수열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지수로그 순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개념 수업을 하나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원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죠. 예, 함수의 극한 연속이라는 개념이 있고 걔를 가지고 미분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적분이라는 개념을 만드는데 얘는 거꾸로 하는 게 불가능한 과목이에요. 이제 대수는 얘랑 얘가 별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딱딱딱 단원이 끊어져요. 세 개가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가능한데 미적분어는 이제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분을 먼저 가르치고 미분을 가르치고 저는 극한을 가르쳐요. 이제 극한상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예 뭐 수능 심화 수업이다 이제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 맞는 수업은 절대 아니고 요건 요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과정상. 자,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단원 그 과목 이름이 조금 다른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이제 개념 실력이라고 깔아놨고 얘는 개념이라고 깔아놨습니다. 예, 교육과정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개념이라는 단어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단원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개념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단어 맥락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이 첫 번째로는 이제 교과서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서라고 할 때 쓰는 그 개념이 있죠. 그리고 실전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인데요. 이게 뭐 문제를 외워라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문장을 외우는 겁니다. 이게 문장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 개념은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역함수의 정의가 뭐지?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지? 이거를 교과서 개념이라고 하고 실전 개념은 문제풀이에 반응하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요 동네에서는 실전 개념을 가르치는 수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어를 보고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다. 경우의 수 단원이 실전 개념이 제일 많거든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나머지 먼저 나열한다 이런 게 있어요. 수학에는 집에 가서 한번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아마. 이웃한 걸 빼나 그럴 거예요. 심각합니다. 네, 이웃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먼저 나열한다라는 그런 것이 뭐면은 뭐다 이런 실전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세상에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애들이 특성상 수학적 사고를 못해요. 이 시기 아이들은 수학적 사고를 못해요. 이게 베끼는 거밖에 못하거든요. 남이 어른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따라하는 거밖에 못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래서 이거를 묶어놨어요. 얘는 같은 유형이지. 하나를 알면은 너는 셋을 알 수 있어. 하나를 알면 요 셋을 알 수 있어. 이게 묶어놓은 것들 있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시켜요. 문제풀이, 심화, 뭐 실력 그런 들어간 수업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시키는 수업이지 문제를 막 800문제를 시켜 이게 의의가 사실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문제를 풀 때에 문제풀이에 사용되는 개념을 이제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데 저는 수업을 깔아놓을 때 그래서 개념이라고 깔아놓은 건 요건 교과서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투는 아예 이제 베이스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요. 교과서 개념 정확히 생략되는 단원 없이 그러니까 중등 선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빼먹고 넘어가는데 중등 학원들의 특징들을 제가 봤을 때 단원 생략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귀납법 안 가르치는 학원 너무 많고 대형 학원도 그렇고요. 수열이나 삼각함수 뒤에 단원을 안 가르쳐요. 그냥 휙 넘어가고 그리고 수학 상하 선행 시킬 때도 경우의 수 안 하고 넘어가는 학원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아이들한테 돌아와요. 우리가 지금 성과를 못 보지만 단원을 생략했을 때 그것은 나중에 애가 결국에는 공부를 안 한 거니까 애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단원 생략 없이 철저하게 교과서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수2 미적분 원 수업이 되겠고 요 실력이라고 들어가 있는 제가 까는 수업에서는 요게 실전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1이 수2보다 조금 공부량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원, 투라고 써 있으니까 먼저 공부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로 둘은 관련이 없습니다. 두 과목은. 요 두 과목은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수1을 처음 공부했는데 개념서로 공부를 했다라고 할 때의 의미랑 수2를 처음 공부했는데 개념서로 공부를 했다라는 의미가 좀 다른 것이 수1은 교과서에 있는 것과 실제 학교 시험장에 나오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수원은 아예 다릅니다. 그 교과서 개념을 완벽히 이해를 했어. 근데 학교 시험을 손을 못 대요. 시간 안에 절대 못 풀고요. 절반 이상은 손도 못 대요.
아예 다르거든요. 수투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수투는 심화 문제로 들어가면 실전 개념이 필요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수원은 아예 실전 개념을 가르치면서 애가 수원을 처음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는데 컨텐츠가 최근 기출문제 컨텐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좀 1, 2회 정도 하였으나 좀 뒷단원이 좀 취약하다 또는 선행 경험이 좀 부족하다 또는 조금 예전에서 좀 다지고 싶다. 최근에 수상화, 뭐 공통 수학을 선행을 해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솔직히 조금 대부분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수원 코스, 대수 코스입니다. 이쪽은 가장 큰 문제가 수학하를 보통 선행을 많이 안 시키세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다 까먹은 채로 들어가가지고 이쪽은 그게 좀 덜하고 조금 더 아이들이 가진 경험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코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 이름이 다른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공통수학 1, 2가 부족하시면은 그쪽을 하셔야 돼요. 그쪽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선행의 수 2회, 3회는 많은 게 아닙니다. 절대 많은 게 아니고 2회, 3회를 해야 애가 그 단원에 뭐가 있는지 기억을 해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비교 대상이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5회, 6회까지 하고 들어가도 내신에서 4등급이 나와요. 어머니들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 아이가 선행을 5회, 6회를 하고 뭐 영재고를 준비를 했어도 잠깐 놓으면은 다 까먹고 4등급이 나와버려요. 4등급이. 그러려고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죠.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클리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공부를 빡세게 시키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갈게요. 예, 마지막입니다. 클리닉이 이제 저는 제 명의의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공부방이에요. 공부방. 애들한테 이제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부 시설인데요.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제가 비싼 월세를 거의 한 달에 100 가까이 내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데 수업 후 클리닉이 있습니다. 숙제를 덜 해왔다라는 개념이 애들한테 별로 없어요. 별로 책임감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들 숙제를 시키면은 별표를 잔뜩 쳐와요. 그래놓고 선생님 저 아는 데까지는 풀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모르는 건 어떻게 할 건데요? 모르는 거는 풀어 달라는 거거든요. 야, 네가 풀어 정수야. 지금부터 시작한다. 좀 하는 걸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또는 조교한테 그걸 하던가. 이 조교는 너무 느려. 에이 별로야. 엄마 조교가 문제를 못 풀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애가 강의 평가를 실시간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애가 문제를 풀려고 결국에는 공부를 시키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수업 후에 숙제가 안 되면은 남아서 채워야 돼요. 남아서 채워야 됩니다. 남아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와 그다음에 당일에 매일매일 테스트를 봐요. 개념 수업은 테스트를 2번 봐요. 앞에는 숙제에 대한 테스트 보는 게 있고 뒤에는 그날 배운 거 짧은 쪽지 시험 보는 게 있고 2개가 있거든요. 숙제와 테스트 오답 정리가 완료돼야 정시 하원하는 시스템을 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어머니들이 이제 보내주셔야 되고 수업 후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책임감이에요. 아이가 과제에 별표를 칠 생각이었으면은 미리 와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후 클리닉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일 클리닉이 하루 종일 있어요. 수업 전 클리닉에 참여하라는 얘기죠. 수업 전에 좀 넉넉하게 숙제 양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업 시간 앞에 참여를 해서 또는 선행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루를 날 잡아가지고 3, 4시간 정도 좀 깊게 참여를 해가지고 숙제를 완료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습관을 기르는 것 자체도 공부의 목표예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 중에 별표 친 것들을 없애는 게 궁구점의 목표겠죠. 너 미리 와서 내가 질문 받아줄 테니까 또는 조교가 질문을 받아줄 테니까 미리 와서 해서 남지 마라라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지. 널 어떻게든 남겨보겠어. 너 나와 같이 퇴근해. 네 피부 내가 썩히겠어.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앞에 미리미리 공부를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정도의 이제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좀 빡세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플랜을 짜실 때 수학은 뭐가 늘어나고 줄어나고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신 때 2학년 때로 올라가시면 조금 플랜이 바뀌실 수는 있으나 현재 과정에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수원수투 대수 미적 원 과정에 초점을 좀 많이 더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